너무 연마표 영어를 잘 해온 아이들은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유창성과 이 정확성,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는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갈 수 있냐면요. 실은 저는 큰아이를 모국어 습득 방식의 소위 엄마표 영어로서 영어를 즐기고 좋아하는 친구로 키웠던 이제 평범한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냥 저는 학원비 좀 아껴보고 싶어가지고 그때 좀 경제 사정도 안 좋고 했었기 때문에 시작한 거였고, 그런데 막상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공부해보면 공부할수록 이 방식이 너무 좋아서, 이거는 제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넉넉했어도 이 방식을 택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즐겁게 이 영어 습득의 여정을 지나갈 수가 있었고, 그 덕분에 제가 MBC에서 뇌를 깨우는 101가지의 비밀이라는 어떤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적기 교육 편에 우리 아이가 이제 출연을 하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성장을 제 두 눈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었었습니다. 얼마나 신나고 재밌었겠어요. 그 당시에도 영어 학원, 영어 유치원 너무나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독특한 교육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 이웃에서는, 주변에서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는 친구를 찾기가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영어책을 읽는 모임에도 나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원래 저의 전공은 교육심리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전공이었던 영어가 지금의 저를 만들어 준 것이죠.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재미있었는지, 이제 나와 우리 몇몇만 알고 있는 이 방식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저도 일자리가 필요했었고, 경력 단절을 이기고 뭔가 이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차린 것이, 이 거실에다가 그냥 책상 하나 두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영어 공부방을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저 역시도 그렇게 동네의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저의 커리어가, 제2의 커리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이 방식이 굉장히 너무 나만 알기는 아깝다, 우리 몇몇만 알기는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가장 좀 강했었고요. 이렇게 학원에 아이가 매일매일 오가지 않아도, 그리고 그 당시에도 꽤 고비용의 학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곳에 기대지 않고도 아이가 마치 이제 해외에서 연수라도 받고 온 듯하게 원어민들이 굉장히 좀 편안해졌고,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영어 책도 잘 읽는 모습이 너무나 신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가 중학교에 가면서는 사실은 이제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 루틴을 제대로 이어나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기도 했었고, 뭐 집안 내부의 사정도 있었지만, 아이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또 성실하게 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들처럼 저한테도 있었기 때문에 영어에만 너무 이렇게 올인시키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중학교에 가면 이제 수십 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제가 중학교 때 배우던 방식의 이렇게 시험도 보고, 교과서도 여전히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었고, 그런 모습에 좀 많이 실망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연마표 영어를 잘 해온 아이들은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에 좀 주의를 집중해서 잘 배우기가 힘든 그런 측면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원어민 소리만 맨날 듣던 아이인데 학교 선생님들은 원어민보단 발음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선생님들도 이 회화와 실제로 자유글쓰기 이런 방식의 진짜 영어를 가르쳐 본 그런 커리어보다는 교과에서 요구하는 방식, 이제 문법 위주와 단어 학습 위주의 그런 교과서로서 아이들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 방식이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아이가 사춘기가 좀 심할 때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중간 기말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90점이 넘지 않았습니다. 80점대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80점이 넘었으면 잘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공부를 안 했는데도 이 점수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 방식이 효율적인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게끔은 해주었지만, 이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따로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을 스스로 잘 학습하지 않으면 더 높은 점수를 받기가 힘들구나라는 것을 그때 좀 깨닫게 되었었죠. 어쨌거나 저는 아이와 제가 4년 반 정도 몰입을 한 셈이거든요. 돌이켜보면 2학년 한 중간쯤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4년 반의 여정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았을 때 갑자기 너무 커다란 어떤 벽을, 동굴 같은 벽을 만난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게 아이가 영어를 습득하고 즐기는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문법 법칙 하나하나보다 이미 아이의 영어는 훨씬 더 앞서 나가는 유창성을 가지고 가는 영어였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정확성을 물론 공부를 하면 점수가 나온 적도 있는데, 그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서너 시간씩 학원에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만 계속 푸는 그런 학원 이야기들을 저도 전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비효율적으로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이 영어 교육을 중학교에 가서 아이한테 이제 맡기면서도 마음이 되게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그 4년 반의 추억이 너무나 생생하고 재미있었어요, 일단.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영어를 좀 가르치고 싶어서 그 대신 이렇게 한국에서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저에게 보내지는 아이들이 외국에 살고 있다, 해외 연수를 하는 상황에서 저한테 영어를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다양한 영어 환경에 대한 간담회도 부모님들께 해드리고, 아이들에게도 비슷하게 계속해서 평소에 영어 책을 잘 듣고 있는지, 그리고 영상 보고 있는지를 체킹을 하는 방식의 공부방을 거쳐서 교습수를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또 제자들은 우리 아이와 다른 결과가 나왔으면 저도 또 이렇게까지 안타까운 마음이 안 들었을 텐데, 제자들도 가르쳐 보니까 좀 눈에 띄는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우리 동네 아이들만 아는 것이 너무나 아깝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국에 계신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SNS가 있잖아요. 저는 사실 SNS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SNS를 너무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되면 나의 수준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서 그것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이, 심리적인 어떤 위축감이 더 들 것 같고 해서 제가 약간 의도적으로 약간 피하는 것이 이 SNS였어요. 그때는 아마 페북이 되게 유행이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저는 쳐다볼 생각도 하지 않았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고 교류를 해야지만 이 좋은 교육의 흐름이 더 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친구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 경험으로,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의 경험을 여러분들께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동안 계속 전해왔던 것이죠. 어쨌거나 저는 지금도 아이들한테 영어책 읽어줄 때 행복하고 즐겁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이제 챕터북 수업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와주었는데 즐겁더라고요, 여전히. 그런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이 계속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문법 수업도 겨울에 한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아이들이 제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이고 최선을 다해서 문법을 가르쳐도 아이들은 여전히 이 법칙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 문법을 가르치면, 그리고 중등, 고등을 제가 가르친다면, 제가 그 로드맵을 탄탄하게 갖추어서 학원으로 진입을 했으면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일단 저의 이 영어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저히 견제할 수 있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꾸준하게 이 방식을 알리고 싶다 해서 선택했던 것이 이제 유튜브였고,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알리다 보면 제가 이렇게 즐겁게 콘텐츠 중심의 영어 교육법을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건데, 결국에 이렇게 많은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이런 그 시간을 가질 수 있기까지 이르렀으니 저는 참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 한국 교육과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 교육은 차이가 굉장히 좀 큽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그동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의 영어 교육 문화는 정확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교육이죠. 그래서 이제 문법적으로 조금이라도 틀린 게 있으면 감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시험 평가도 문법 위주, 그리고 단어의 뜻도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가르쳐 준 그 뜻대로만 써야 되는, 뭔가 좀 제 입장에서는 이 유창성 위주의 교육을 실천하고 그 효과를 너무나 많이 보았던 제 입장에서는 너무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현실이었고, 이것을 계속해서 제 일로서 가져간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이제 중등 고등 학원 잘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많이 계시는 거 알고요. 그분들도 이제 제 채널을 보시기도 하시고 저한테 엄마표 영어를 배우러 오시기도 하셨어요. 지난 세월. 그분들에게 제가 막 뭐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제 또 직업적으로 하셔야 되는 그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해요. 다만 이제 저는 어쨌든 성향상 그거를 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 정확성을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으로 보는 한국 교육에서는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교육이 잘 맞지 않는 게 맞고요. 결국에는 이것을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아이들이 좀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문법 수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유창성과 이 정확성,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는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갈 수 있냐면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다독, 그리고 영어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렇게 책을 많이 눈으로 활자의 플로우를 즐긴 친구들은 너무나 많이 보았었고, 게다가 이것을 활자로만 즐긴 친구와 또 듣기가 같이 간 친구들은 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글을 읽을 때는 평소에 들리는 우리말 환경에 있기 때문에 마치 음성 지원 효과처럼 읽는 동시에 막 느껴지잖아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기도 하실 거예요. 근데 영어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평소에 음성 지원 효과 같이 그냥 이제 활자만 보아도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활자로만 영어책을 읽는다? 이거는 뭔가 말도 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영어 문장의 구조라든지 아주 간단한 문법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played 할 때는 ed가 붙잖아요. 근데 y가 있을 때는 y를 지우고 ied가 붙는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막 법칙으로 배웠던 아이들이 play는 왜 여기는 그냥 ed냐. 굳이 이거를 법칙처럼 아이들이 이게 모음이라서 그렇다 이런 거를 따지지 않아도 눈으로 계속해서 그 과정을 지킨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문법의 정확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몇 번만 써봐도 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소리와 더불어서 인풋이 충분하게 주어지는 친구들은 점점점 정확한 영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학년에서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문법 사항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잘 이해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궁금증을 가지지 않고 호기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무심코 지나버린다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수업에 집중해서 이 문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공부를 조금씩이라도 한 친구들은 이 정확성과 유창성을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이 정확성과 유창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 교육의 장점을 살리면서 이것이 커버하지 못하는 학습 영어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마침 겨울 방학이니까 충분히 많은 시간 이 활자의 플로우도 즐길 수 있도록 좀 온라인 북이든 종이책이든 활용하셔서 도서관도 좀 많이 다니시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유창한 영어와 정확한 영어를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